자, 도함수 활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해서 미분 계수에 대해서 정의를 배우고 우리 미분을 했었죠. 미분은 그 특정 점에 대해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함수가 있고 한 점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4차함수가 미분법을 통해서 이렇게 미분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해당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순간 변화율,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특정이 되겠죠. 기울기는 2가 되고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미분 계수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점이 안 주어졌어요. 그렇단 말은 해당 점을 특정하고 기울기를 대입하게 되면은 특정 점이 구해지게 되겠죠. 이것도 쉬워요. 이렇게 미분해 봅시다. 이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외웠습니다. 외운 다음에 받아들였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음, 0,3에서 기울기가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때 이렇게 갑자기 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침착하게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떨리고 패닉 오는 순간 그 시험은 쌉니다. 항상 냉정하게 수능 시간 많습니다. 최상위권이 아닌 2,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저 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천천하게 향유하면서 사고 안 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무를 흥분하면서 쳐봤거든요. 6등급이 뜨더라고요. 충격받아가지고 실무 한 7회분 8회분 풀었는데 성적이 똑같아서 땅 수학으로 옮겼거든요. 성적 모르겠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액은 접선의 방정식.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적선을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0,2가 여기겠죠. 그때 우리는 곡선액은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혹은 이 점에서는 한 개밖에 안 그어지네요. 3개까지 그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 점을 특정합시다. 그러면은 A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y -a 3 플러스 2a 3a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0,1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게 되면 a 값이 특정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3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a 값이 특정되게 되고 접선의 방정식 또한 다시 한번 a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입해주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했을 때 우리는 특정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접점이 일치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함수값이 각각 같을 뿐더러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주제였습니다. 네. 잘못 말했네요. 작년 6월 모의평가 작년 9평 20번 문제였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전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2주 전에 풀어봤는데 또 틀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씨바꺼 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두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접점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있죠. A, B, 그 다음에 fx, gx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함수 값들의 해당 함수 값과 정의역의 특정 값들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해당 점에 대해서의 각각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접전의 수식,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봅시다.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수직입니다. 이게 gx, 이게 fx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당 점 A에서 함수값이 또 한 번 같을 뿐더러 각각의 평균 변화율을 곱하게 되면은 수직에 따라서 해당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존나 많네요, 씨발. 자, 롤의 정리. 이거 정리 안 보고 가겠습니다. 롤의 정리라는 것은 어떤 한 함수가 이렇게 함수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해당 값이 평균 변화율이 0이죠.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이 다시 할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그 함수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이 두 점이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값의 평균 변화율인 0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가지는 특정한 점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된다라는 것이 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평균 변화율을 가지더라도 함수값이 두 점을 지나게 되면은 해당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점이 최소 한 개는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숙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감소는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네. 다시 말하면은 증가하는 경우는 이게 될 거고, 감소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때라는 것은 감소, 증가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감소가 그 후에 있고 그 사이가 0일 때 순간 변화율이 그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극소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fx가 이면은 증가 함수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의 여러 가지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증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유추할 수 있겠죠. 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0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도 1에 대해서 0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 그냥 3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2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짝수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에 대해서는 뚫고 지나가고 2에 대해서는 잠시만, 이거 몇 차야?
1, 2, 3, 4, 5, 6, 7 7의 경우에는 뚫고 올라가겠지. 그러면 1에 대해서는 뚫고 올라가고 3에 대해서는 다시 튕겨져 오고 5에 대해서는 다시 뚫고 내려가고 7에 대해서도 다시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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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함수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네, 우함수와 기함수의 미분. 우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그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미분했을 때 해당 기울기 값이 어떠한 개형을 띠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함수에 대해서 되고 기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해당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각각의 순간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반대가 됐을 때 기울기 또한 반대가 된다. 즉 기함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기함수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기함수 또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살펴보았을 때 같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리에 있으면 기울기는 같기 때문에 바뀐 것은 함수의 y축 대칭, 즉 원점과 거리 사이이기 때문에 즉 기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우함수의 성질을 띠게 된다. 식으로도 미분했을 때 우함수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같은 경우에는 닫힌 구간에 있어요. 함수 닫힌 구간에 있을 경우 최대값은 극대값 중에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극대값이 바로 최대값이 아니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때 감소 증가 똑같, 감소 증가 똑같, 감소 증가 똑같 이게 있으므로 극대값과 최대값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너무 스킵할게.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할 수 있고. 네, 이거 챙겨가야 돼요. 저 이거 약간 비약이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FA가 0이 되고 미분했을 때 FA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냅니다. 그 역 또한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조건과 정보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y 즉 fx가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fx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 x를 a, b라고 합시다. 네, 그때 우리는 gx에 대해서 fx를 빼주게 되면은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좀 보기 힘든 접선과 혹은 다른 2차 함수에 2차, 3차, 4차 함수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는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즉 x축과 하나의 다항함수의 식으로 묶어서 x축과의 관계를 비교하게 되면은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서 변형이 가능하다. 그 와중에서 위에서 fx의 함수, fa의 함수값이 0 혹은 그 미분계수의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다. 그러면 그 해당 함수식은 x-a를 a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까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개형과 부연 설명은 바로 스킵하고 어떤지부터 합시다. fx가 갖는 f'x 값이 0을 갖는 함수값이 0일 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값을 갖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극점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0이 없는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일 때 우리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한 개는 가지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좀 자세히 그릴게요. 이렇게 두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대칭성을 가진 그런 그래프가 항상 완결이 되겠죠. 그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에서 넓이 값이 나눌 때 적분하게 하겠지만 넓이 값이 증가값 혹은 감소값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증가값과 감소값이 같다라고 감소된 정도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밑에 배울 걸 여기서 먼저 하자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러한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이거 했고 밑에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 정과 이 함수값 점의 관계 사이에서의 b는 1대 루트 3이라는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좀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할게요. 이게 만약에 한 개 있다 그러면은 3차 함수가 뚫고 지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여기서 중문을 가지겠죠. 그러면 4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딱 했을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두 개다 그러면은 중문을 가지거나 중문을 항상 가지겠죠. 이렇게 그때 우리는 증가가 아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감소하다가 1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것도 3개, 이것 또한 비비유 관계는 이건 땀쓰면 안 가르쳐주라고 작년에 했는데 솔직히 한 거지 알지는 못했어. 그 설명 그 때문에 제가 죽어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되거나 혹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증가 감소 그래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대값이 극소값이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네, 이거 문제 한 개 풀어볼까요? 혹시 이거 한번 보자. 이거 너무 복잡하다. 네. 그냥 푸시 맙시다. 네. 이거 좀 오래 걸렸긴 했는데 괜찮고 이건 좀 귀찮고 이거 괜찮았어. 좀 킬러에 나온다고 하니까 숙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랑 1까지 했고 내일은 2로 100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F4로 넘어가야 되죠. F4 넘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해야죠. 예. 끝.